할로윈 이태원 참사 관련 논의를 하는 국회 자리에서 돌연 자리를 뜬 김남국. 그때 그는 코인을 거래했다. 역시 이 좌파들의 내로남불, 이중성, 위선이란 진짜 혀를 내두를 정도입니다. 야, 그때 여러분 이태원 참사 일어나고 난 뒤에 민주당 진짜 수많은 국회의원들, 좌파 지지자들 뭐라고 했었습니까? 무슨 이태원 사고의 책임을 지니 마니 사과를 했느니 마느니 진짜 하늘로 용이 승천하듯이 용천 지랄들을 떨고 쌩 난리를 피웠잖아요. 야, 근데 그런 모습을 우리 국민들한테 보여주고 김남국이 했던 꼬라지를 지금 한번 보십시오. 여기 사진 보세요. 국회 법사위 회의장에서 김남국 의원 자리가 이렇게 비워져 있잖아요. 할로윈 참사 관련해서 논의를 하고 있던 와중이란 말이죠. 없잖아 지금 자리에. 이때 나가서 코인질하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코인 거래 시각이 6시 48분이거든. 야, 국민의힘한테는 그리고 윤석열 정부한테는 그 난리 진짜 거품을 문 개들 마냥 책임이니 사과니 그런 말들을 짓거려 놓고선 얘 밖에 나가서 코인 거래질 시도하고 있었어요. 너무하다 생각하지 않습니까? 저러고 또 아무렇지 않게 이태원 사고 원인에 대한 책임, 있지도 않은 죄를 정부나 여당에 뒤집어 씌우려고 했겠지. 이것들 진짜 야, 여러분 이래서 내가 좌측이라고 하면 치를 떠는 겁니다. 위선, 모순 덩어리 그 자체거든요. 여기 이런 사진도 떴어요. 전체 회의 도중에 임마 이거 핸드폰 보면서 무언가에 몰두하는 장면. 공격적인 질문을 던지면서도 중간중간 회의 도중에 휴대전화를 손에 쥐거나 무언가에 열중하는 모습. 몇 차례 자리에서 사라지는 모습. 이거 다 찍혔다고 지금. 근데 공교롭게도 아까 설명한 바와 같이 자리를 비운 사이에 나가서 코인질을 하고 있었다는 사실. 자, 아직까지요. 이런 모습을 봄에도 불구하고 그쪽을 지지하고 있다면 당신은 이들의 이중성과 위선에 속고 있는 겁니다. 100% 속고 있는 거예요. 김남국? 그래, 이해는 합니다. 김치코인, 개잡코인에 수십억이 들어가가지고 시시각각 실시간으로 오르락내리락 하는데 법사위 저 일이 손에 잡혔겠습니까? A4 용지에 비서관들이 그리고 보좌관들이 써준 것들 씨부리다가만 온 거지. 온 신경이 다 코인으로 가 있었을 거 아닙니까? 수십억이 왔다 갔다 하는데 수십 명이 목숨을 잃어간 그 와중에도 야, 기가 막힙니다. 기가 막혀. 의원 배치 내려놓게 생겼는데 우리 남국씨? 다음 총선 공천은 무조건 안 됩니다. 이렇게 되면 김남국이라는 리스크를 더 이상 민주당은 안고 갈 수가 없는 상황이 온 거예요. 이러고도 만약에 다음 총선에 공천을 주고 국회의원 선거에 또 나온다? 국민들이 가만히 있을 리가 없죠. 이거 알려야 됩니다, 여러분. 무조건 공유하세요. 이 버러지 같은 짓을 한 이 사람의 행위를 알려야 됩니다. 국무위원들한테 이태원 사고 책임 떠넘기면서 그렇게 맞박에 핏대 세워가며 혼이란 혼은 다 내더니 지는 슈바 뒤에서 저러고 앉아있었네 이거. 야, 양심이 있는 거냐 진짜로? 우와 라는 말이 저절로 나오지 않습니까? 이게 말중이지 뭐야 도대체. 이날 김남국 여러분 한동훈 법무부 장관에게 이태원 참사에 대한 검찰 대응을 노발대발 추궁했었습니다. 자, 이로써 여러분 김남국은 이제 아웃. 겉과 속이 제대로 다른 사람이라는 게 이렇게 밝혀졌어요. 코인질 하랴, 거짓 국회의원 놀이 하랴, 얼마나 바빴겠습니까 이 사람이. 이게 민주당의 현 주소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적어도 국힘은 이렇게 위선 떨고 이중성 보이지는 않죠. 갑자기 든 생각인데 이런 정신 상태니까 이렇게 뒤에서 코인에 온 정신이 팔려 있으니까 법사위 전체 회의 중에 무슨 이모니 뭐니 이딴 거지 같은 말이 쳐나오지. 법사위에서 이모 찾던 날에도 코인질 하고 있었을 거 아닙니까?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 정신이 다 딴 데 팔려 있으니까 지가 무슨 말을 하는지도 몰랐겠지. 난 그 이모란 말이 대체 왜 나왔나 아직까지 이해가 안 가거든요. 아무리 그래도 이모가 뭔 만발이야 갑자기. 이런 사람을 여러분 국민의 대표로 저기 앉힌 우리가 죄입니다. 우리가 죄야. 이런 사람한테 봉급의 연금까지 줘야 한다라는 사실이 참 처참하고요. 자, 이와 관련해서 이 엄청난 김남국 사태와 관련해서 민주당의 MZ세대들은 분노하고 있답니다. 당내 선거에서 부정한 돈이 오갔는데 당은 최소한의 진상조사 조차 하지 않았다. 민주당이 끊어내야 할 적폐가 있다면 그것은 검찰의 손이 아니라 우리 손으로 끊어내야 한다. 이 김남국 가상화폐 논란에 대해서는 진상조사단이 꾸려졌지만 유사한 문제가 또 있지 않은지 전수조사를 해야지 김남국 하나 조사한다고 되는 게 아니다. 드러나지 않은 문제를 선제적으로 검찰보다 앞서서 조사하지 않으면 그거는 반쪽 짜리 해결책에 불과하다 하면서 보도되고 있는 내용이 상당 부분 사실이라면 김남국은 의원직을 사퇴해야 한다. 의원직을 사퇴하는 거
의원직 사퇴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본인이 의원직 사퇴서를 국회의장한테 제출을 하고요. 이 비회기 중에는 국회의장이 그거를 자의적으로 결정할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사퇴서를 냈는데 지금의 누구죠? 김진표 의장이 그 수리를 하면 김남국 국회의원직 그걸로 사퇴가 되는데, 회기 중일 때는 본회의 의결을 거쳐야 합니다. 본회의 의결을 거쳐야 합니다. 그리고 본인이 사퇴를 거부할 경우에는 본회의에서 김남국을 제명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본인이 국회의원직 자진 사퇴하지 않으면은 이제 타율적으로 제명이라고 하는 방식이 있는데, 그것 역시 국회 본회의에서 과반 이상의 찬성표를 얻어야 되는데, 그렇다면은 169석의 민주당이 이 김남국 거취에 대해서 어떻게 얘기하고 나올 것인지, 지금 송영길이 자진 탈당했고요. 윤관석과 이성만이 자진 탈당인데 사실상의 출당이죠. 근데 이 김남국은 그거 가지고는 안 될 것이다 하는 게 지금 중론입니다. 이게 2030이 영린을 건드렸다는 점에서요, 송영길 동봉투하고는 또 다른 또 차원이 다르다, 훨씬 더 메가톤급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오늘 한국갤럽 정기 여론조사 발표하는 날 아닙니까? 더불어민주당 지지율이 전주하고 똑같습니다. 32%. 그런데 40대에서는 전주 대비 많이 회복을 했어요. 그런데 20대에서는요, 전주의 31%가 19%로 무려 20대에서 12%가 빠져버렸고요. 그래서 20대에서는요, 오히려 국민의힘이 24%로서 민주당을 앞서기 시작했고요. 또 민주당이 30대에서도요, 전주에 42% 나오던 게 이번 주에는 33%, 9%. 그러니까 일주일 상간에 20대에서는 12%가 빠지고 30대에서는 9%가 빠진다. 이거는요, 마치 LH 그때 특공으로 LH 내부 지공이 그 특공 아파트를 받은 것 이상으로 이 2030 세대의 영린을 건드렸다, 이렇게 보여지는데, 오늘 아침요 CBS 라디오에 나온 암호화폐 전문가의 인터뷰도요 2030의 그런 분노에 더 기름을 붓고 있는 그런 건데요. 이 가상화폐 컨설팅 업체 이 김동환이라는 사람이 오늘 나왔는데, 이 사람은 원래 이쪽 업계의 종사자니까 코인 거래하는 게 뭐가 문제가 되느냐 하는 입장이었는데, 김남국이 듣보잡 코인인 클레이페이, 이게 자기도 이 전문가지만 이런 코인이 있었다는 걸 잘 몰랐는데, 이런 듣보잡 마이너 코인에 김남국이 30억 원이나 몰빵 투자를 했다. 그러면서 이렇게 전문가에게조차 생소한 코인에 30억 원을 몰빵했다면은 이건 국회의원이 아니라 코인 투기업자로 봐야 된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자신이 조사를 해보니까 김남국이 암호화폐 거래한 시간대가 새벽, 밤, 오밤쯤 막 이럴 때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잠도 안 자고 이것만 했는데, 그렇다면 다음날 아침부터 이제 시작되는 국회회의, 이게 온전하게 의정활동을 할 수 있었겠느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요, 그 듣보잡 코인이라는 클레이 코인, 여기에 김남국이 이제 30억 원 몰빵을 했는데, 이게 총 유통량이 600만 개 정도 됐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 중에 10%를 김남국이 30억을 들여서 이게 매수를 했다. 이거는 뭐냐? 둘 중에 하나라는 거죠. 누구에게 사탕발림으로 그걸 당하고, 사기를 당해가지고 쫄망한 그런 케이스이거나, 아니면은 누군가랑 사업자랑 짜고 치는 고스톱을 친 거 아니냐. 그러니까 김남국이 이 30억이나 몰빵 투자했고 주가를 띄웠는데, 김남국이 그럼 여기서 팔았으면은 고점에서 팔았으면 많이 챙겼을 텐데, 김남국은 이 클레이페이에서는 상당한 손해를 본 걸로 지금까지는 알려지고 있는데, 그렇다면 진짜 김남국이 손해를 본 거냐? 김남국이 이거를 발행한 그 사업자 쪽과 같이 짜고 치는 고스톱 작전 세력이 있다면 어떤 게 있냐면, 김남국처럼 큰 손이 들어와서 이거를 띄워놓고 그 사람이 손해를 보고 망가지지만 뒤로 그거를 다 보존을 해준다는 거예요. 그러면 다른 이걸 발행한 업자는 고점이 올라갔을 때 김남국이 보유한 것은 팔지 않았지만, 이 김남국하고 내통해갖고 같은 작전 세력,
그쪽에서는 엄청나게 팔아헤친 거 아니냐. 그런 엄청난 시세 차익을 거뒀기 때문에 오히려 김남국이 손해를 본 거를 다 보충을 해주고 나서도 플러스 알파 이렇게 뒷돈거래를 충분히 할 수도 있다. 그러니까 이거는 또 다른 패턴이라는 거죠. 김남국이 싸게 사서 비싸게 팔아가지고 부당 이득을 취했다는 거 하고는 또 차원이 다른. 이 정도 가면요, 이거는 진짜 전문가들조차도 혀를 내두를 정도의 꾼 중의 꾼이다. 꾼 중의 꾼이다. 그래서 오늘 암호화폐 전문가인 이 김동환 씨가 김남국을 가리켜서 코인 초절정 고수다. 초절정 고수다. 아니 전문가가 이렇게까지 얘기할 정도면 오죽하겠습니까?